복만아, 너가 만든 캣타워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유명하다며? 너 정말 대단하다. 고양이 키우는 우리 손녀가 그러더라고. 인기가 너무 많아서 몇 주 기다려야 살 수 있다고 말이야. 그래, 맞아. 정말 내가 가게 망하고 인생 끝난 줄 알았었는데. 그때 취미로 배운 나무공예로 이렇게 인생이 바뀔 줄 알았겠니? 가게 망했던 그때가 내 인생에 대운이 들어왔었을 때였나 봐. 요즘은 정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74세 박성만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건가? 혹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고민이 더 많아지죠. 저도 그랬습니다. 60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하루하루가 그냥 버티는 느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는 쑤시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멀어지고, 자식들도 바쁘다 보니 전화 한 통 받는 것도 힘들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하더군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게 대운이 찾아오기 전의 신호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혹시 요즘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셨나요?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한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인생의 전환점일지도 모릅니다. 제 친구 김복만이 얘기를 해볼까요? 복만이는 저보다 한 살 어린 친구인데 50대 후반까지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작은 가게 하나 운영하다가 문 닫고 집안 사정도 안 좋고 한동안 우울증까지 겪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취미로 시작한 나무 공예가 큰 인기를 끌게 된 겁니다. 나무 공예로 시작한 것이 캣타워로 발전을 하게 돼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지면서 그 나이에 인스타그램까지 하게 돼서 인기 캣타워가 되었고 캐칠이라는 것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캐칠은 고양이가 타고 노는 장난감이라고 하네요. 이런 큰 바퀴 같은 장난감도 만들게 되었고 지금은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고 하네요. 복만이는 그때 말하더군요. 성만아, 인생은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난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이 말을 듣고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무 이유 없이 인생이 꼬이는 느낌, 혹은 반대로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순간들, 이 모든 게 다 말년운과 대운의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걸 알고 대처하느냐, 그냥 흘려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대운과 말년운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운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꽃길이 열릴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대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신호부터 알아보실까요? 여러분, 대운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바로 사람 관계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과의 관계가 갑자기 소원해지거나 가족들과도 미묘한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럴 때 우리는 흔히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박인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박 할아버지는 평생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지내셨는데 6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그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섭섭하고 서운했지만 그 덕분에 박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여행지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생의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되셨죠. 어느 날 박 할아버지와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만이 자네도 느끼나?
예전엔 매일 보던 친구들이었는데 요즘은 연락도 뜸하고 만나기도 힘들어졌어.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그거 아세요? 이게 바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박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예전에 누군가 그러더군. 깨끗한 물을 담으려면 먼저 오래된 물을 비워야 한다고. 이 말이 참 와닿더군요. 우리가 오래된 관계를 놓아야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인간관계의 변화가 아니라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발전할 수 없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걸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변화는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인연을 기대해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운이 들어올 때 환경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환경의 변화와 이사 등을 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운이 들어올 때는 환경에도 큰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갑자기 살던 집이 답답하게 느껴지거나 평소엔 아무렇지 않던 공간이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혹은 이유 없이 이사를 하고 싶다는 충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60대 초반에 살던 집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더군요. 그 전까지는 평생 살아온 동네라서 편안했는데 하루아침에 창밖을 보는 것조차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활력을 찾게 됐죠. 이웃에 사는 이정순 할머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만 씨, 내가 말이야. 30년 넘게 살던 집에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집에 있는 게 숨이 막히더라고. 결국 작은 아파트로 옮겼는데 그게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었어. 새로운 이웃들도 만나고 요즘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텃밭 가꾸는 재미에 살고 있거든. 이처럼 환경의 변화는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여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살고 있는 공간이 답답하게 느껴지거나 이유 없이 이사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대운이 들어오는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고대 중국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움은 체험을 위한 시작이다. 우리가 익숙한 공간을 떠나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신호를 알아보실까요? 대운이 들어올 때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신체적 고통입니다.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지치고 피곤함이 몰려오는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60대 중반쯤 특별히 무리한 것도 없었는데 허리와 어깨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큰 이상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처음엔 답답했죠. 분명 아픈데 왜 이유가 없지? 그런데 지나고 나니 알겠더군요. 이게 바로 운이 바뀌는 과정이라는 거요. 제 친구 최장수 씨 이야기를 해볼까요? 영수는 저보다 한 살 어린 친구인데 60대 초반에 갑자기 심한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듣고 집에 돌아와서는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수가 취미로 시작한 사진 찍기가 큰 인기를 끌게 된 겁니다. 지역 전시회에 참가하게 됐고 이제는 본인의 사진을 팔아 수입도 올리고 있죠.
어느 날 장수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만이 그때 참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신호였던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맞아, 장수야. 고통 없는 성장은 없다고 하잖아. 현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영혼을 깨우는 신호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지치고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대운이 들어오기 전 여러분을 시험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시기를 잘 견뎌내면 반드시 더 큰 행운과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신호를 알아보실게요.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마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신호는 바로 마음의 평화와 자신감입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흔히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내면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사업 실패와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조바심 내고 걱정했을 일들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삶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 이철진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성만이, 나도 힘들었을 땐 매일 불안하고 걱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별거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나서 신기하게도 일이 풀리기 시작했어. 이철진 씨는 그 이후로 작은 카페를 열었고 지금은 지역에서 손꼽히는 인기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혼란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여러분도 요즘 마음이 평온해지고 불안감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대운이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내면의 평화를 믿으세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순간 인생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운을 확실히 붙잡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대운이 들어오기 전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순간입니다. 이 감사함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게 되는 마음이 스며드는 겁니다. 저도 60대 초반까지는 모든 게 불만이었어요.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왜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될까? 하루하루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아침 햇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일어나서 아침 햇살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작은 깨달음이 제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 김성구 씨 이야기도 해볼까요? 선호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다가 60대 초반에 은퇴한 후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라는 생각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냈죠.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그에게 다가와 할아버지, 나랑 놀아줘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때 성구는 깨달았대요. 내가 이렇게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날 이후로 선호는 매일매일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덕분에 새로운 취미도 찾고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로워졌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성구에게 이렇게 말했죠. 성구야, 결국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삶을 바꾸는 거야. 내가 그걸 깨달았다는 건 이제 대운이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야. 현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찾아온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낀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이미 대운의 기운이 스며들고 있는 겁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를 넘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함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들이고 이 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를 넘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함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들이고 이 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제 이웃 박미자 할머니는 평생 건강하게 지내셨는데 60대 중반에 갑작스럽게 큰 병을 진단받으셨어요. 처음에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치료를 받으면서 미자 할머니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소중한 인연, 그리고 하루하루를 감사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회복 후에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고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누구보다 활발하게 활동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건강 문제가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계기가 된 거죠. 김철수 씨는 은퇴 후 하루하루가 무료했습니다. 친구들도 바쁘고 가족들도 각자 생활에 치여 철수 씨와 시간을 보내지 못했죠. 어느 순간부터 철수 씨는 극심한 고독과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그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혼자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한 그림이었지만 점점 그의 작품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지역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열 정도로 성공하게 됐습니다. 철수 씨는 이렇게 말했죠. 혼자라는 게 외로운 줄만 알았는데 그 시간이 나에게 진짜 필요한 시간이었어. 고독과 외로움도 때론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박영희 씨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희는 60대 초반까지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들은 강의가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 강의는 바로 시쓰기 수업이었죠. 호기심에 시작한 시쓰기는 그녀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점점 시를 쓰는 일이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우연히 지역 문학 공모전에 참가하게 됐고 그곳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금은 시인으로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영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때 도서관에 가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변화도 대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도 인생의 기회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한 사례들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대운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이미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는 걸 깨달으셨을 겁니다. 김복만 씨의 예기치 못한 실패가 그를 목공의 작가로 만들어 주었고 박미자 할머니의 건강 문제는 그녀를 지역사회의 중심 인물로 변화시켰습니다. 김철수 씨의 외로움은 그에게 숨겨진 미술 재능을 발견하게 했고 박영희 씨의 우연한 시쓰기 수업 참석은 그녀를 시인으로 탄생시켰습니다. 이 모든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대운은 언제나 우리 삶의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힘든 시기를 통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단순한 불행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성장과 기회의 신호로 보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감사하는 태도는 대운을 더욱 빠르게 끌어들이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그것이 바로 대운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대운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